안녕하세요. 3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목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70대 이후에는 익숙한 목욕 습관 하나가 휴식이 아니라 사고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 욕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괜찮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목욕은 단순히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70대 이후의 몸에게는 하나의 큰 도전이에요. 차가운 욕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혈관이 놀라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급변하고 일어설 때는 어지러움이 찾아오죠.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서 생기는 위험을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평생 해온 습관이라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차가운 욕실에서 바로 옷을 벗고 식사 후 바로 씻고 탕에서 벌떡 일어나고 때를 박박 밀어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시죠.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70대 몸에게는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욕실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요? 문도 잠그고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발견도 늦고 대처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목욕 습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나이가 되면 몸이 조금 불편한 건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파도 참게 되고 어지러워도 나이 탓으로 넘기게 되죠.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몸 이야기만 나오면 늘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몇 달 전 상담했던 78세 김순덕 님도 그랬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신 지 몇 해가 지났는데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몸 이야기만 나오면 늘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르신께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저녁에 씻고 나와 이불 덮는 그 순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욕실에 들어가면 바로 옷부터 벗고 뜨거운 물에 푹 담그는 습관을 평생처럼 이어오셨습니다. 차가운 욕실이든 뜨거운 물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이 분께는 그게 하루의 마무리이자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거든요. 그날도 늘 하던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저녁 먹고 1시간도 안 되어서 욕실에 들어가셨어요. 평소처럼 차가운 욕실에서 바로 옷을 벗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셨죠. 2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고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몸을 추스르셨는데 가장 무서웠던 건 다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도 계셨어요. 72세 박철수 님인데 이분은 새벽에 씻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욕실로 향했어요. 차가운 복도를 지나 더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서 바로 옷을 벗었죠. 그리고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바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싶어서 온도를 조절했는데 어지러움이 계속되더라고요. 다행히 욕조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나왔지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세요. 만약에 붙잡을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족들이 깨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누가 알았을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다. 미끄러질 뻔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대부분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김순덕 님도 그 사고가 있기 한 달 전부터 욕실에서 나올 때 살짝 어지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박철수 님도 며칠 전부터 새벽 샤워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둘 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욕실에서 나올 때 잠깐 어지러웠던 적, 뜨거운 물에 있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진 적,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 적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목욕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욕실 온도 변화가 혈관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두 번째로 식사 후 목욕이 왜 위험한지, 세 번째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고를 부르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70대를 위협하는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실이 차가운데 바로 옷을 벗는 습관입니다. 이건 몸이 준비되기도 전에 혈관을 놀라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따뜻한 거실에서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는 순간 혈관은 확 움츠러들고 곧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반대로 풀립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에서 겨울철 목욕 중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례의 68%가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변화가 뇌와 심장을 가장 괴롭힙니다. 실제로 75세 이모님은 평생 이런 식으로 씻으셨는데 어느 겨울날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바로 샤워기를 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다행히 벽을 짚고 있어서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군요. 이걸 예방하려면 욕실에 들어가기 20분 전에 미리 온풍기나 히터로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바로 옷을 벗지 말고 몸이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먹고 바로 씻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해요. 밥을 먹으면 피는 배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소화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사지 쪽으로 흩어져요. 그러면 뇌는 잠시 뒷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한국노인의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후 1시간 이내 목욕 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70대에서는 43%나 된다고 해요. 79세 정미자님은 평생 저녁 먹고 30분 뒤에 목욕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욕실로 향했는데 탕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메스꺼움이 올라왔다고 하세요. 급하게 탕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그대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걸 피하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몸이 음식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혈액순환이 안정될 때까지 말이에요. 급하게 씻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미지근한 물로 간단하게만 하시고 뜨거운 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탕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이게 낙상의 시작이에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이미 혈압은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면 피는 중력 때문에 다리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어지러움이 오는 거예요. 대한응급의학회 통계를 보면 욕실 낙상 사고의 74%가 탕에서 일어날 때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때 욕실 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73세 김영호님은 평소 탕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고 계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중심을 잃고 욕조 가장자리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하세요.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며칠 동안 어지러움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탕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단계를 거쳐서 나오세요. 먼저 탕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 정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난 후에도 바로 움직이지 말고 욕조를 잡고 1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때수건으로 박박 밀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버려야 할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때를 미는 건 피부를 지키는 마지막 보호막을 스스로 벗겨내는 행동이거든요.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과도한 때밀기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전체 피부 질환의 34%를 차지한다고 해요. 가려움이 심해지고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게 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77세 송옥분 님도 평생 때수건으로 온몸을 박박 미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목욕 후에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게 됐다고 하세요. 등과 다리 쪽에는 빨간 반점들도 생겼고요. 때수건 사용을 줄이고 부드럽게 씻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때수건보다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손으로 살살 씻으세요. 비누도 매일 쓸 필요 없고 특별히 더러워진 부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부 보호가 때를 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는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부담이 됩니다. 70대 이후에 피부는 기름기가 줄어들고 수분도 부족해져요. 매일 비누로 씻으면 남아있는 보호막마저 없애버리는 겁니다. 국립보건원 조사 결과를 보면 매일 비누 사용하는 70대 이상의 44%가 피부 건조나 가려움을 호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깨끗함보다 중요한 건 보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74세 한정숙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비누칠을 해서 온몸을 씻으셨는데 겨울이 되니까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고생하셨어요. 등이나 팔다리가 하얗게 일어나고 가려움도 심했다고 하세요. 격일로 비누 사용을 줄이고 보습에 신경 쓰시니까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비누는 정말 필요한 부분, 겨드랑이나 발가락 사이 정도만 사용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미지근한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씻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를 지키는 안전한 목욕 습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 20분 전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거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들어요. 온풍기나 히터를 사용하시되 안전을 위해 물이 튀지 않는 곳에 두시고 환기도 잊지 마세요. 만약 온풍기가 없으시다면 뜨거운 물을 틀어서 욕실에 수증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몸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놀라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정리정돈을 하거나 TV를 보시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급하게 씻어야 한다면 샤워만 간단하게 하시고 탕은 다음에 하세요. 특히 술을 드신 날에는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해요.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목욕 시 위험이 더 커지거든요. 최소 2시간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탕에서는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고 10분 이내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심장의 부담을 줄이려면 물의 높이가 중요해요. 가슴까지 담그면 수압 때문에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온도도 40도 정도로 맞추시고 너무 뜨겁다고 느끼시면 바로 낮추세요. 탕에 있는 동안에도 가끔 팔다리를 움직여 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발목을 돌리거나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하세요. 나올 때는 반드시 잠시 멈추고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탕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 일어나서 욕조를 잡고 1분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시면 어지러움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급할 게 없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목욕 후에는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을 해주세요. 이 3분이 피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몸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효과가 좋아요. 특히 정강이나 팔뚝처럼 건조해지기 쉬운 부분은 꼼꼼히 발라주세요. 보습제는 향이 강하지 않고 자극이 적은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비싼 것보다는 매일 쓸 수 있는 걸로 준비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욕실 문은 잠그지 말고 휴대폰은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미리 목욕 시간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0분 넘게 소식이 없으면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손잡이도 설치하시면 더 안전해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시면 바로 목욕을 중단하세요.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지면 무리하지 마시고 나와서 쉬세요.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하시거나 아예 다음 날로 미루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궁금증 있으실 텐데 매일 씻지 않으면 불결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젊을 때만큼 땀이나 기름기가 많이 나지 않아요. 격일로 씻어도 충분하고 부분 세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욕 시간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짧고 안전하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목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험하게 씻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7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르거든요. 혈관도 예민해지고 피부도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목욕 습관은 그대로 가져가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욕실에서 잠깐 어지러웠던 것,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던 것,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 이런 게 다 경고 신호입니다. 위험한 습관 5가지 기억하세요. 차가운 욕실에서 바로 옷 벗기, 식사 후 바로 목욕하기, 탕에서 벌떡 일어나기, 때를 팍팍 밀기, 매일 비누로 전신 씻기. 이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안전한 방법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만들고 식사 후 1시간 기다리고 탕에서는 천천히 나오고 때밀이 대신 부드럽게 씻고 목욕 후에는 바로 보습하기. 이렇게만 해도 목욕 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욕실 문 잠그지 말고 휴대폰 가까이 두고 가족들한테 목욕 시간 알려드리고 이런 작은 준비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시면 욕실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거나 심혈관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욕실은 여전히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음에 씻으실 때 욕실부터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1시간 기다려 보세요. 급할 게 없잖아요. 만약 가족 중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드리세요. 목욕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도 만들어 보시고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수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뜻하게 자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기장판이나 온열기구 사용법, 침실 온도 관리, 잠자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내가 바꿔야겠다고 느낀 습관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실제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해서 더 위험한 목욕 습관,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반복하는 행동들,
겨울철 욕실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들을 오늘 모두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습관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